네, 저희 오늘 현재 매짐지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 시그널 높여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6월 CPI 발표 전 눈치 보기, 그리고 대선과 어닝 시즌 개막입니다. 이렇게 CPI 발표 전에 시장의 눈치 보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선 이슈의 어닝 시즌이라는 모멘텀까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 네. 이게 이제 가장 맞아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포인트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 출석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하원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금리 장기화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어제는 이제 상원에 출석을 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6월달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이제 실업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그 9월달 원래는 또 10월달 얘기를 하다가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가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계속 증시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3대 지수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국장은 지금 종목들이 매일 신고가를 하는 종목들보다는 키 맞추기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관망세죠. 네, 미국장은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가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저는 조금 이제부터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저희 투자자분들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으면 30%나 50%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저는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신규 이런 상태에서 신규 매수 진입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물론 금리 인하 시기가 9월인지 10월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7월 달 FOMC 회의가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7월 네.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한 어떤 변수는 뭐냐면 이제 바이든이 후보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선 토론회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아마 회자가 됐던 게 바이든 후보 교체.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보이실 거예요 아마. Pass the torch, 조 그랬는데 조 바이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토치가 횃불이라는 얘긴데 네. 왜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주라는 거는 다른 후보한테 이제 대선 후보 자격을 바톤 타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발끈했거든요.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변수로 보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뀐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이거는 일단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9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대부분의 빅테크나 M7 관련주들이 다 신고가인데요. 네.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 교체된다, 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이러면, 저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익이 나신 분들이 가져가면서 홀딩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신규 진입은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뉴욕 증시에서 30% 이상 정도 챙기신 분들은 반 정도 익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 신규 매매 관점으로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만약 CPI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CPI가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마 시장 예상치,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전년 대비 3%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근원 CPI잖아요. 그렇죠. 코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시장 예상치는 3.4%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크게 높게 나오거나 네. 뭐 크게 이거를 하회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아마 애매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되면서 7월 네. FOMC 회의에서 다시 또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파월 의장 보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고 네. 했는데 거기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약간 신중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 매일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어떻게 네. 보면 불안하거든요. 어디서 던질 거냐, 과연.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저는 추격 매수는 추격 조금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조금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9월에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 해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종목에 대한 밸류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 시그널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 했던 인하 거죠. 시작을 네. 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시장의 충격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만약에 제가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라면 그리고 IB 투자은행들, 글로벌 IB 투자은행이나 펀드 매니저라면 저는 가차없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같이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부터는 그 무리한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많이 수익이 난 거는 일단 챙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 그다음에 현금을 또 어느 정도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금리를 동결하던 인하하던 수익은 챙기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을 한번 어우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만 치료제 체중 감량 효과 일라이 릴리 판정승입니다. 네, 전 세계는 지금 비만 치료제 전쟁 중입니다. 이 엄청난 위력에 너도 나도 국내 증시도 이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산업을 살펴보면 이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 점유율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어느 회사의 치료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의료계 의학 저널이나 이쪽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젯바운드가 15%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고비는 8%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라이 릴리가 이제 판정승을 거둔 결과인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또 노보노디스크 쪽에 많이 그 비중이 실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40억이 비만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만약에 먹는 약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위장 장애라든지 중추 말초 신경 장애라든지 정신 장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게 실명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 관련주들이 또 급락했었던 맞습니다.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작하고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오늘은 지금 오르고 있어요. 현재는 네네. 0.12%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영주권자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저스 구장에 가서 보면 네. 그 1인용 의자에 앉았는데 그분이 넘치는. 예, 네. 거의 한 3인용을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혼자서 못 일어나요. 앉을 때는 앉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먹는 약으로 체중을 뺀다. 네. 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제한적이다. 그게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 특히 이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은 금리나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든지 의학 실험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 그대로 급락할 거예요. 그래서 비만 당뇨 치료제는 저는 지금 뭐 대부분 다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비만 당뇨 치료제도 지금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네.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도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시간에 의해서 급락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종목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보면 다 주가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러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부작용을 지금 쫙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최근의 흐름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장에서도 뭐 펩트론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여기 미국 증시에 연동돼서 지금 뭐 급등이 나온다든지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그 신고가를 만약에 돌파하거나 그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급등한 다음에 반드시 급락하거든요. 미국 증시도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하루에 3% 오르면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급등한 다음에는 보통 한 1%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는 저는 그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그 지금 쪽에 이 비만 당뇨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종목들이 너무나 정해져 있어요. 네. 예, 딱 두 종목 지금 얘기한 그거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전부 저 하락에서 주가가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게 미국장이고 또 우리는 가끔 그래도 키 맞추기 장사라 해서 소외주들 같이 올라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매매하시는 젊은 층들이 보면 국장은 먹을 게 없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소외주들 키 맞추기를 하면서 한참을 쉬니까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수익 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장이나 뭐 국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매수할 종목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는 테마성 움직임이니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 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걸 추격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글로벌 증시, 이 뉴욕 증시에서 시장의 이슈와 맞춰가고 있는 대장주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이 전기차 사업이 아니라 FSD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테슬라 관련
관련 뉴스 플로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한때 네. 뭐 150달러 목표가 나오고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2분기 인도량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리고요. 네. 지금 전기차 중고차 값이 급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상이 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한번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로봇 택시,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에 9개월 내 최고가예요. 네.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도 보면 280달러, 26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살짝 꺾였네요. 0.3% 정도 하락했는데 네. 260달러 선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돈나무 언니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조 컴퓨터, 네. AI 슈퍼컴퓨터 AI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로봇 택시고 그다음에 어떤 차를 타든 간에 소프트웨어는 테슬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네. 그리고 저는 참 아이러니컬한 게 미중 갈등에서 중국 제재를 미국이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FSD 기술을 승인했다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각계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미국 대 중국은 네.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인데 개별 기업들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계 전투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네. 게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보여지는데 7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달러 밑에 또는 180달러대 집중적으로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250달러 정도에서 절반 익절했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300달러까지 한번 보는데 280에서 3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적 발표 시즌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7월 23일 정도.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익절하고 나왔다가 네. 다시 조정받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8일에도 로봇택시가 발표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잡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까요? 7월 23일 날 실적이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뭐 고금리 상황에서 전기차 네. 재고가 쌓인다 이러니까 그게 뭐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도 보면 사이버 트럭 나온다 그랬을 때 출시 전에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보면 목표가 상향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7월 23일 실적 발표 전까지의 흐름을 좀 주시하면서 그때 전에는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저는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예, 지금 260달러라 그러면 네. 그렇게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230달러 정도나 네. 220달러 정도까지 나와야 네. 뭐 좀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220에서 230달러 선에 좀 안착을 내려오면 그때 신규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슬라 이야기 해봤는데요. 애플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시총 1위를 재탄했다. 2일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의 힘일까요? 최근 애플 이 추세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애플이 지금 자체적인 AI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엔비디아 거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지금 특정 AI에 종속되는 거를 경계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자와 기술 제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메타하고 모델 통합하는 거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애플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아이폰 판매가 중요할 텐데 2분기까지는 중국에서 계속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런데 3분기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뭐 하루에 5%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0.1%에서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준다는 거니까 네. 그게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급락하지 않고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이끌고 가는 장인데 네.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 이후에 좀 탄력은 떨어졌지만 네.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예, 그런데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애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급등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또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봐야죠. 네. 최근 중립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현지 시간 9일이죠. 키뱅크가 엔비디아 TP를 또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으로 꼽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AI 칩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 네. 시장을 7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고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반 엔비디아 진영과 지금 엔비디아 진영을 보면 네. 그 반 엔비디아 진영 쪽에 어제 많이 올라갔던 게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또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엔비디아 진영에 보면 뭐 TSMC나 ARM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지금 네. 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상승 탄력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빠지진 않지만 탄력이 강하게 옛날처럼 막 급등하거나 아주 강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마운트국스가 지금 뭐 파산하면서 지금 했던 비트코인. 예,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이 정말 바닥이에요. 네.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지금도 오르고 있네요. 네, 네. 그게 15.85달러인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그게 5달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은 거의 60-70% 수익 내고 절반 팔고 또 팔았는데 지금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놔둘 걸 왜 지금 먼저 팔았냐. 근데 미국 장은 이런 저가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급등한 만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그대로 급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0달러나 150달러, 200달러가 되는 빅테크 기업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안정적이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다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도 원전 관련주 우리나라도 지금 국장에서 뭐 30조 체코 원전 수주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는 시점 전후에서는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저는 다 SMR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그 테슬라와 함께 또 뉴스케일 파워까지 짚어봤는데 이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이 급등한 만큼 조심해야 한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변수를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사실 정책주들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수주 뭐 이런 것들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뭐 대선 됐을 때 방산주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 실적이 나왔으면 팍팍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뭐 하루 이틀 오르면 쭉 빠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실적주들을 봐야 되는데 역시 2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중에서 저평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연관된 게임주들, 네. 예, 그 정말 바닥이거든요. 네. 예,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실적주 중에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환율에 대한 문제는 국내 증시에서 변수로 작용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네. 103에서 10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크게 안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90원이 고점이잖아요. 네, 1,400원은 맞습니다. 아직 안 찍었는데
1380원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된다고 하는데 환율이 안 떨어져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 과연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3,000포인트 돌파는 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 특히 기술주들, 또 많이 올라간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주들은 네. 저는 지금 추격 매수 무리하게 하실 것보다는 역시 차익 실현 네.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랠리 보였던 섹터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는요. 네. 에너지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격차가 3% 이상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방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앞으로 그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저는 컨텐츠에서 보고 싶어요. 컨텐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그 웹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컨텐츠 관련주들이나 게임주들 네. 이런 쪽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콘텐츠와 게임주 좀 주가 부진해서 바닥을 많이 다진 것 같습니다. 그쪽 섹터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